서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가 춤을 춘다. 자, 돌고래가 어찌하죠?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때 춘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용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그가 거리를 걸었다. 동사를 사용하든지 강아지가 귀엽다. 형용사를 사용하든지 하면 이 용언 자체만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격 조사 자체가 결합하는 체언을 서술어로 만드는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연필이다. 자, 이때 연필은 체언,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어서 결합한 연필이다 라는 것은 서술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는 양심적이다. 체언은 양심적이고 서술격 조사는 이다. 라서 양심적이다는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서술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나왔어요.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은 서술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어가 나 하나 필요해 하면 한 자리 서술어, 나 2개 필요해 하면 2자리 서술어, 3개 필요해 하면 3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자리 서술어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한 자리 서술어부터 보면은 자, 그 필요로 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주어예요. 왜냐하면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 다른 것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만 있으면 돼. 했을 때 이때 내리다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나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해 라는 서술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영희가 사랑하다 하면은 누가 뭐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에 해당하는 게 주어와 목적어겠죠. 두 번째 경우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건데, 얘는 서술어가 정해져 있어요. 되다, 아니다. 요것들은 2자리 서술어인데 그때 필요한 거는 주어와 보어입니다. 자, 보어는 보충하는 그런 문장 성분인데요.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자, 영희가 대학생이 되었다 했을 때 되었다. 누가? 뭐가? 자,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죠. 그때 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게 되다, 아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인데요. 사실 부사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 성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걔네만 따로 빼내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닮았다, 닮다, 누가, 그죠? 이거는 주어가 필요한 거고, 누구랑, 누구와, 이런 또 질문이 필요하죠? 그때 와, 과가 이제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사격 조사가 붙은 할아버지와는 부사어가 되겠죠. 근데 부사어라고 해서 생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한다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고, 이 닮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닮다뿐만이 아니라 만나다, 누구가 누구와 만나다 같은 경우도 다 필수적 부사어와 주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 주다 같은 경우인데요. 주다. 누가, 아버지가 누구한테 우리에게 뭐를, 목적어, 용돈을 꼭 반드시 셋 다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다도 마찬가지예요. 삼다. 누가, 어머니가 이 소년을 뭐로 아들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뭐뭐로 이것도 이제 부사격 조사하기 때문에 로가 붙으면은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의 특징, 크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서술어는 보통 문장의 맨 끝자리에 위치하죠. 세 번째, 서술어가 같거나 문맥에 따라 서술어가 분명할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낙서 누가 했어? 태주가. 사실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낙서했어 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대화 맥락상 이 낙서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라고 물어봤으니 굳이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서술어를 생략하더라도 이 문맥상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서술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술어 중에서 중요한 것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지, 서술어의 형태, 그리고 서술어의 특징 중 서술어의 자릿수, 요 정도만 알아도 이제 서술어 많이 안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